지금 이번에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첨단 혁신 축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내에 있는 재개발 지역 중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발표된 곳 중에 그나마 저렴하게 우리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축이 바로 이 청량리, 왕십리 이 축인데, 거기서 이제 요즘에 그래서 청량리가 되게 핫하잖아요. 네. 아까 이제 원당만 말씀하시면 이제 서울 사례도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청량리를 한번 준비해 왔고요. 청량리 6구역이 얼마 전에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사업 시행인가가 날 것 같고, 청량리 6구역 가보면 이제 바로 옆에 이제 홍릉공원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이제 GTX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2개가 들어온 데가 이제 서울역, 삼성역이랑 청량리역이니까. 그래서 청량리 되게 좋은데, 청량리는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와서 요거 어제 이제 매물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청량리는 보면 아까 원당이랑 다른 게, 청량리는 아직 사업 시행인가라는 게 안 났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비례율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살려는 물건의 감정가를 몰라요. 지금은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을 분석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 앞 단계를 가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로직을 제가 만들어냈죠.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작권 등록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워낙 요즘에 막 이놈 저놈 서로 베껴 쓰고 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해됩니다. 네. 제게 또 언제 남들이 베낄지 몰라서 저는 이제 저작권 등록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어디 막 강의에 나오고 갑자기 네, 막 수강생이 막 신고하고. 네, 막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제가 자부심 갖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보상마진이라는 컨셉이랑 감정가를 높게 받는 물건 고르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초기 재개발의 사업성 분석하는 방법,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로직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지금 7억 8천짜리 매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세가 1억이더라고요. 네. 그럼 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한 6억 8천 돼요. 그럼 그 로직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 물건의 감정가, 추정 감정가는 대략 2억 2천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청량리 6구역은 아직 사업 시행가는 안 났지만 그 로직에 의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7억 7천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매물 7억 8천짜리를 내가 샀을 때 청량리 6구역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34평을 갖는데 지불하는 총 금액은 계산해보면 13억 3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청량리 6구역에 새 아파트가 지금 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적정 시세가 얼마냐,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했더니 18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새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18억이고 내가 지금 지불하는 총 금액은 13억 3천이니까 내가 대략 4억 7천을 싸게 사는 거죠. 4억 7천.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아까 전세 1억을 끼웠으니까 6억 8천이 될 거고, 내가 4억 7천을 확보하고 사니까 대략 한 70에서 80%가 되죠.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업 시행인가 전후로는 내 투자 금액의 70%에서 80%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기준이 되게 명확하죠. 청량리 6구역 사요? 청량리 6구역이요? 네, 사요? 사면 되는데 가서? 청량리 6구역이 2040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보상마진이 한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철 타고 2정거장만 올라가면 이문 4구역이라고 나와요. 네. 거기가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통과가 됐거든요. 사업 속도는 거의 비슷해요. 거기는 보상마진이 100%가 넘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입지는 누가 봐도 이문사보다 청육이 나아요. 네. 근데 마진은 이문사가 커요. 그러면 나는 현재 시점에서 마진의 크기를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문사. 나는 마진의 크기보다는 청량리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겠다, 그럼 청육. 저는 좋다고 봐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이문과 청육. 이문사. 이문사, 청육. 둘 다 좋아요. 어디 하시겠습니까? 저요? 채팅 한번 올려봐 주시죠. 한번 보고 채팅 한번 보고 이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육이 거의 뭐 맞습니다. 청육이 많고 돈 되면 청육, 장투 청육, 속도 빠른 거. 이문사가 훨씬 더 안전 마진이 높아 보여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청육도 좋고 이문사도 좋아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의 상황에서는 어디 하시겠어요? 저라면? 네, 청육 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어차피 이제 체급이니만큼. 네, 저 같으면 청육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20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존경합니다. 일단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 사원부터
부장까지. 라떼는 말이야 그 부장까지. 네, 부장까지. 정 부장님. 네, 정 부장. 야, 이거 한 3년 만에 듣는 것 같다. 정 부장님. 네, 그렇죠. 정 부장님이었죠. 말이야 이러면서. 네. 00년도 사원 때하고 요즘 최근에 19년도 에 다닐 때하고 사원들하고 좀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이게 뭐 올바르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지금 세대들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삶이 좀 더 주도적이죠. 제가 사원 때는 거의 회사가 제 인생의 거의 한 80% 이상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주 6일제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출근해서 12시까지 근무하고 이제 퇴근하는 주 6일제. 였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야근이라는 게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첫 직장이 이제 현대 공채로 입사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모 금융회사에 다녔었는데 네. 이제 한 7시쯤 저녁 7시쯤 되면은 설마 팀장님 보시진 않겠지. 팀장님께서 야, 정현석 씨 짜장면 시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22년 전이니까 짜장면이 사무실로 배달이 와요. 배달이 오면 짜장면이 막 이렇게 팀원들 짜장면이 뭐 한 7, 8그릇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똑같이 통일이에요? 짜장면으로? 네, 통일. 만두도 아, 여기서부터 좀? 네, 만두도 없고. 아, 근데 그 팀장님은 제가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팀장님인데 그 짜장면이 있는데 회의를 안 끝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배달이 왔으면 빨리 먹어야지. 예,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먹고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근데 회의가 안 끝나요. 그러면은 짜장면이 한 7시쯤 오면 그 짜장면을 먹는 게 한 8시가 넘어요. 다 불었네. 다 불어요. 그게 진짜 다반사였어요. 야근은 막 새벽 3시, 4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되게 흔했고요. 그럼 연봉이 좀 셌습니까? 아니, 연봉은 안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안 셌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셌었죠. 제 초임이 연봉이 2,400이었어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22년 전에. 괜찮다. 네, 2,400, 2,500 그 정도 했었죠. 요즘 사원들은 자기 개성이 굉장히 강하죠. 캐릭터도 강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원 때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회사, 집, 회사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승진 누락하지 않는 거,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라인, 라인, 평정, 뭐 고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친구들 보면은 자기 개발도 되게 열심히고 삶이나 인생에 대한 태도가 저 때보다는 훨씬 진지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27, 이때는 당연히 부모님이랑 살았죠. 근데 요즘 보면은 직장 생활 잡으면은 그냥 혼자 자취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나 혼자 산다. 네, 나 혼자 산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태도나 그다음에 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좀 친구들이 많이 빨리 철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제가 사원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 부장님.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 정리를 하면은 지금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놓고 봤을 때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는 조금 달리 보긴 하는데 이제 경기도지사가 누가 될 건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서울이. 근데 그런 판이 완전히 지금 깔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애초에 제가 아까 그 1차, 2차, 3차 뉴타운 정했을 때의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누군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절대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따라잡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점프의 기회는 100% 온다고 저는 보고요. 1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내가 몸테크하고 좀 고생할 각오가 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재개발로 갈아타기를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다주택자 같으신 경우는 내가 재개발로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상가는 좀 위험합니다. 상가는 좀 요건이 있어야. 상가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공장, 창고, 요건은 있어야 분명히 뭐 그게 있다고 100% 되는 건 아니니까.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물건의 성격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금액도 되게 다양하게 유연하게 갈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마 원하시는 그 이상의 성과를 분명히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다주택자분께서 재개발에 투자하시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민간 임대 사업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제일 나오고 싶었던 채널이 후레니 TV예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네. 후레니 TV 제일 나오고 싶었고 후레니님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로 꿈을 이루고 그다음에 원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멘토링 해드릴 테니까 믿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봤다면 다음에는 조금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좀 이렇게 구역구역. 그럼 재밌죠. 쏠깃한 것들 좀 이렇게 조금 더 쏠깃한 실무적인 걸로. 그렇죠. 구역 딱 찍고 얼마 먹을 수 있는지 그냥 딱 알려드리면 재밌잖아요. 쏠깃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